네, 워싱턴의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조금 보다 좀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수장님, 그다음에 EU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 많이 코멘트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쭉 좀 전해주시죠. 우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특별히 딱 찍어서 얘기하신 것 같네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국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죠. 예. 거기 그 사무총장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그 국제에너지 주간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NG 공급난, 그 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감산을 결정했죠. 네. 이거 관련해서 정말 전 세계가 네. 처음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 가스 의존을 줄이면서 이제 그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네. 중국도 잠재적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하고 좀 남은 물량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통제가 되고 해서 남았는데 그거를 되팔지 말도록 그렇게 지침을 국영기업들한테 내렸다는 것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중국도 지금 그런 식의 그 이렇게 문을 닫는 입장인 반면에 내년에 새로 시장에 공급될 그 LNG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쓰기 시작하면 진짜 LNG 같은 거는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서 이 그 총장 얘기는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침체 그 문턱에 가 있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침체로다 확산할 경우에 이제 감산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런 위기가 에너지 어떤 그 판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전환의 최고 동력이라 그러면서 각국이 그 에너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네. 그걸 이제 돌파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다가 어떤 판도 자체가 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은 사실 뭐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진짜 위기다 뭔가 네, 이런 그런 말이 표현을 조금 썼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얘기가 또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최근에 사이가 안 좋죠. 네. 예.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우디 실권자 네. 그 빈 살만 왕세자가 서로 개인적인 감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나쁜데 더 악화하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완전히 깨질 것 같다는 그런 그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하고 러시아 주도로 대규모 감산을 결정한 게 화근이다. 네. 그러면서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이거 사우디와의 관계를 좀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사우디 쪽도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재평가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고 한 1940년대부터 이렇게 사우디 안보를 이제 안전 같은 걸 보장해 주는 대가로 사우디가 이제 석유를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예. 일종의 미국 입장을 또 많이 대변해 그렇죠. 주고 어떤 예. 그 암묵적인 그런 네. 그 어떤 관계가 형성돼 왔는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 간의 큰 이슈인데 이게 물론 그 지도자 양쪽의 정상들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저는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이번에는 빈살만 처음에 그런 무슨 인권 이슈였나요? 무슨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반체제 언론의 예, 예. 암살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개입됐다는 그런 게 이제 서방에서 세게 얘기했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거를 무릅쓰고 한번 굽혔는데 안 별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좀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상당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전략 분석을 보면요. 네. 그 대개는 그동안에 미국하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관계라는 게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정상들이 딱 가서 담판하고 네. 대충 이제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런 식의 어떤 해결 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정상들끼리 사이가 안 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해서 그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언사도 한 게 전해진다 하면서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석에서 바이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빈살만 왕세자가 나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부터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트럼프가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상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정상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2020년 대선 캠페인 때 그랬죠. 지금의 그 사우디 체제가 예. 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취임하고 나서 한 1년 이상 아예 뭐 만나는 건 물론이고 통화도 안 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지난 6월에 네. 할 수 없이 이제 서기 때문에 가서 이제 했는데 뭐 완전히 냉대를 당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관을 지냈던 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관계자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존중을 한다거나 신뢰 같은 건 이제 기대할 수 없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의 뭐 최악이다. 이런 그런데 이제 얘기네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12월 초가 되면은 과연 이게 앞으로 더 나빠질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세 가지 그 이벤트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 오펙 플러스 다음번 강요 회의가 12월 초에 열리죠. 예. 오펙. 예. 두 번째는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 석유 금수가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되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G7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그 러시아 원유가 상한제에도 이제 상한제. 예. 12월 초쯤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사우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자. 일단 사우디는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들이 증산할 수 있다는 시사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미국은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좀 다시 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예. 그 사우디 석유 장관이 어제 네.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요. 네. 이 사우디 석유 장관이 어제 리야드에서 이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이게 이제 일명 사막의 다보스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에 분명히 심각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긴급할 때 쓰려고 비축한 석유를 방출, 이제 정치적 목적이죠. 하는 게 몇 달 후에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미국하고 앞으로 석유 문제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내 대답은 사우디는 성숙함을 택했다는 거다. 무슨 뜻인가요? 뭐 그러니까 사우디가 예전처럼 그렇게 참았다? 뭐 이렇게 뭐 미국이 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 그대로 아니고 이제 네. 우리도 어른이 됐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네. 그러니까 머출러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는 이제 엄마 나도 이제 애 아니에요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얘기한 거네요.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니들이 뭐 우리 보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꿈도 꾸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성숙함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자꾸 외교적인 수사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는 진짜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예, 좀 다른 얘기하면 그 우크라이나 그쪽의 그 재건 문제를 네. EU에서도 얘기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컨퍼런스 열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유럽 연합하고 독일이 공동 주최를 네. 했고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가 입은 그 파괴 규모가 정말 상상할 정도, 그렇겠죠. 상상하기 어려울 예, 정도로 예, 많다 그러면서 예. 지금 세계은행이 피해 규모를 최소한 3,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96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예.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특정 국가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다 이거를 커버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G7 유럽 연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갔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네.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 그다음에 그 밖의 나라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들어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한 국제협력 플랫폼도 빨리 출범시키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푼 한 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투자다. 네. 민주적 가치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했고 했는데 네. 민주적 가치를 앞세워서 그래서 별로 민주적이지 않게 끌어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뭐 이라크나 이란에 재건할 때 보면 이렇게 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들어가서 뭐
뭐 하고 사실 돈 벌고 싶어서 막 난리가 그럼요. 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결국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라크 때는 가가지고 뭐 그 건설 같은 것도 예, 예.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과연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공정한 민주적 기회가 주어질지는 글쎄 좀 근데 무상으로 하라는 건 지금 아니겠잖아요.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뭐 예전에는 미국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큰 형 같이 해가지고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살기도 바쁘다 하는 상황이니까 예, 아직 전쟁 중인데 전쟁 이후에 뭐 무상으로 할지 돈을 벌을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부서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숄츠 독일 총리도 네. 이제 그 개막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대의 과제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이기를 네. 최근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드론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그만큼 필사적이 됐다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전쟁이 어떤 그런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 왔다는 예. 식의 그러니까 이제 재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명분이기도 하는 식으로 아마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회의에는 뭐 유럽 각국하고 G7, G20 그다음에 국제기구 대표자 이 전문가 회의입니다. 예. 했고 젤렌스키가 이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재정 적자가 한 380억 달러, 한 55조 원이 되니까 우선 빨리 좀 도와달라 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금액 자체가 이게 추산한 거겠지만 이게 거의 뭐 4천억 뭐 달러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그 외환보유고가 얼마입니까? 4,300억. 4,300억 예, 달러. 뭐 그 정도면 이게 진짜 엄청난 금액의 재건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이게 경제적인 예, 문제까지 얽혀 있기 실제로 때문에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실질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반도체 규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신경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좀 있는 편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뭐 네. 중국도 이제 그 3연맹 이제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네.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이제 양쪽이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 즈음이라든가 전후에 뭔가 조금 일단 뭐 대화 모드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근데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글쎄 이게 뭐 너무 좀 성급한 네. 추측일지 모르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면 지금 중국의 그 제일 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제 베이팡화창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이쪽이 경영진이 최근에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하고 접촉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월에 그 반도체 규제 네. 조항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지키겠다는 식의 그런 의향을 전달하는 게 아니냐. 네. 물론 양쪽에서는 다 이제 네. 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 공식적인 건 예, 없지만 예. 지금 네. 뭐 그 이거를 이제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전하면서 네. 이 회담 이 접촉이 사실이라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는 그래도 파산까지 가지 않고 미국의 그런 걸 준수하고 싶다는 그게 이게 지금 중국 기업 자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뭔가 그렇죠. 분명히 중국 당국하고 교감이 그렇죠.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러면은 예. 어떤 준수할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는 어떤 신호가 아니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좀 다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예, 이런 지적을 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상무부가 그 지난 7월에 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자회사 비롯해서 그 중국 그 반도체 관련 기업 한 31개사에 대해서 이른바 미검증 명단 넣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수출 통제 우려 대상입니다. 네. 이게 어디로 수출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조금 놔두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올려 있는데 그것도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19 백신 성분을 만드는 중국 제약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데가 이 명단에 미검증 명단에 있었는데 네. 이달 초에 여기서 해제가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네. 미국이 지난 2월에 이제 그 미검증 명단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쪽에서는 미국 상무부 관리들이 장수성에 있는 자기네 자회사에 와서 검증을 하거나 현장을 실시하고 나서 명단에서 풀어줬다 하는데 네. 일단 조금 성급한 관측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 반도체, IT 갈등 문제가 조금 이렇게 좀 뭔가 물꼬가 좀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조심스러운 관측도 예. 하게 그게 이제 하는 걸로 바이오부터 보입니다. 조금씩 예, 시작이 글쎄 되나? 좀 성급한지 모르지만 자우전 일단 대화 모드 예, 나왔는데 이거 그런 뭐 게 좀- 엄청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글쎄요. 특히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는 IT하고 바이오 쪽에서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 중국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예,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엊그저께 우리 시진핑 그분께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정치적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세게 나오고 사실은 그 금융시장도 세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풍을 좀 조금 우려를 해서 좀 완화적인 조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쪽에 좀 좋은 얘기는 있지만 우리 그 한국 그 전기차 이 관련돼서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쪽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뭔가 이제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네. 만들고 있는데 뭐 반영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뭐냐 이해만 한다 계속 그렇게. 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그저께 네. 그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 조금 맥락이 틀리거든요. 네. 블룸버그가 어제 이걸 전했는데 옐런 장관의 얘기는 법대로 간다는 쪽에 포인트가 확실히 실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옐런 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한국하고 유럽에 우려를 많이 들었고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고려할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 이제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죠. 근데 다른데요. 이제 포인트는 항상 뒤에 가 있는 네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 물론 한국하고 유럽의 우려를 듣고 규제 이행 과정에서 뭐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를 검토를 할 거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지만 그대로 법대로 간다. 이제 블룸버그는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라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공장을 착공식을 어젠가 그 조지아주에서 했는데 현대차에서 55억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2025년에나 오래 걸리겠죠. 예,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블룸버그도요 미국 재무부가 물론 이렇게 지침을 정해놓고 여기 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전문가들 얘기는 재무부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제 확정이 이미 많이 된 거죠. 법은 정해졌는데 이제 네, 시행령을 지금 시행령에. 만드는 상태인데 이제 시행령에 우리나라하고 아.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시행령에 자기들 좀 목소리를 좀 담아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옐런 장관 얘기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시행령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도와준다면 재무부 쪽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재량권이 많지 않을 것 예, 같다. 예. 재량권이 많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막 이러네요 지금. 의지도 없습니다. 예, 지금 예.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2025년에 완공되니까 그 전까지는 보조금이 대당 7,500달러가 예, 그렇죠. 꽤 차이 나는 건데 그럼 지금 22년인데 이 차이가 많이 적어도 나네요. 뭐 미국에 네. 수출하는 네. 현대기아차는 전량이 다 예, 국내 수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네요. 우려를 많이 들었고 이해한다는 건 기존의 입장인 거고 이제 여기 법대로 한다까지가 약간 좀 네.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나라 원전 수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미 원전 수출 마찰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네. 이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한국수력 원자력 환수원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기술 우리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로얄티 문제, 그 지재권 문제로 제소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런지 그동안에 사실 한국하고 미국 간의 원전 수출에서 상당히 공조 분위기였는데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는 한 소식통에 예.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네. 이게 조금 서로 접근하는 시각차라는 겁니다. 그쪽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전기차 같이 네. 이런 그 규제, IT 규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접근을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게 확실히 수출 통제법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접근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고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절충, 좀 더 윗선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은 한 4년, 5년 전부터 지금 폴란드 그 원전 수출 그 건 때문에 지금 네네. 이제 부딪힌 거거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출을 쭉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이제 탈원전 기조를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부딪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한수원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딱 앞세워서 폴란드에 접근을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조금 좀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한수원이 지금 좀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렇게 된 건가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불거진 게요. 예. 폴란드 언론이 뭐 지난주에 얼마 전인가 한국이 그 한수원이 폴란드 쪽하고 무슨 뭐 이런 그 양해각서 같은 걸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미국 쪽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하고 좀 다른 거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어쨌든지 한수원이 갖고 있는 기술의 원전 기술의 몇 가지 부분은 분명히 웨스팅하우스 그쪽이 이제 기술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제소를 한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그렇네요. 가운데 지금 폴란드 부총리가 지난 일요일에 워싱턴 가가지고 이제 미국 에너지 장관 만나고 나서 우리가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는 거는 그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하고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 회사가 지금 경쟁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의 기본 기조는 한국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같이는 간다는 건데 일단 폴란드 것 가지고는 조금 좀 티격태격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 거죠. 웨스팅하우스에서도 그거는 예, 원한다는 게 이 소식통이 또 귀띔입니다. 한수원이 어느 정도의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라 그러나 그런 기술도 좀 쓰고 있고. 쓰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은 기술력, 우리는 이제 그 반도체 비슷합니다. 우리는 파운드리, 예. 미국은 뭐 디자인 기술 우리는 하듯이 만들고. 그런 식의 하니까 합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일단 당장 따먹는 그렇죠. 당장 뭔가 놓고서는 이제 하니까 이득이 되는, 이제 네. 줄서 하는 식의 이제 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삐걱삐걱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아무래도 그 핵 무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수출 통제 쪽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지난 자기들도 5월에 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이 원전 뭐 협력 문제를 네. 얘기했는데 네. 그거와는 조금 좀 맥락이 다른 그렇죠. 어떤 실무급에서의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기본 그 공조 시스템 자체는 미국도 그건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국제 소식 오늘도 고맙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